세상에 이런 며느리도. 내 친구는 생일에 크루즈 타는데 나는 달랑 10만 원. 오늘 마침내 그 애에게 정확히 보여줄 거야. 3년이야. 정확히 3년 동안 참았어.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우리 며느리 참 착해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를 갈아왔지. 오늘 저녁 그 애가 평소처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때, 그때가 바로 내 복수의 시작이 될 거야. 박영희 씨는 어제 크루즈에서 자신의 생일에 찍은 사진을 자랑했어. 지중해 한복판에서 찍은 사진이었지. 그리고 나는 어제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 내 생일인데도 말이야. 사실 처음엔 기대가 컸었어. 우리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이야. 28살에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여자를 만났다니까. 첫 만남에서 그 애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거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씨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셔서 뵙고 싶었어요. 그때 그 애가 한 말이야. 목소리도 작고 예의 바른 것 같았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날 밤 남편한테 여보 우리 며느리 참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어. 어머니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원해요. 하객도 많이 부르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였어. 우리 친척들 중에는 멀리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르지 말라는 거야. 자기 친구들만 초대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신혼여행. 원래 우리가 제주도 펜션을 예약해 놨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유럽으로 가기로 했어요라고 하는 거야. 물론 자기들 돈으로 가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투가 참 거슬렸어. 결혼 후 첫 명절이 진짜 충격이었어. 차례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민수 오빠가 하는 걸 보고 있을게요라고 하더라고. 잘 몰라? 28살까지 뭘 하며 살았을까?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을까 싶더라고. 그리고 그 애가 하는 말이 요즘 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하게 집안일을 나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는 거야. 듣기 좋은 말이지만 왜 그 말이 나한테는 면박 같게 들렸을까? 정수가 너 며느리 어때?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어제도 한우를 한 판 사왔더라고. 박영희 씨가 카페에서 자랑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우리 며느리도 괜찮아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아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는 거야. 지중해 14일 코스래. 나 혼자 가기 심심하다고 친구 한 명 더 데려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김순자 씨도 지지 않았어. 우리 며느리는 내가 혈압약 먹는다고 하니까 좋은 건강식품을 한 상자 사왔어. 몇십만 원짜리래. 나는? 내가 받은 건 뭘까? 지난 어버이날에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그것도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세요라고 하면서 건성으로 건네주더라고. 그리고 내 생일은? 작년에는 아예 까먹었어. 생일 다음 날에 민수가 어머니 어제 생신이었는데 미안해요라고 하니까 그제야 맞네요. 축하해요라고 하더라고. 축하해요? 그게 전부야?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그 애의 태도였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인사는 대충 하고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만 들여다봐. 내가 말을 걸어도 네 하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 그리고 그 애가 하는 말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요즘 너무 피곤해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내가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민수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는 제 부모님 댁에 가야 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매번 친정 타령이야. 우리 집 일은 언제 도와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가장 참기 힘든 건 그 애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 민수 앞에서는 다정하고 착한 아내를 연기하더라고. 여보 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민수는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올게라고 하고. 결국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애의 친구들 만나는 날이면 더 화가 나.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친정 부모님과 찍은 사진, 친구들과 여행 간 사진, 심지어 민수와 둘이서만 찍은 사진까지. 그런데 우리 가족과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난달 내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을 때야.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는데 그 애는? 어머니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민수 오빠가 모시고 가세요. 중요한 미팅?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네일아트 받으러 간 거였어. 그날 SNS에 올린 사진을 봤거든.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을 찍은 사진이었어.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부부싸움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어제 박영희 씨가 크루즈 여행 사진을 자랑할 때 나는 마침내 결심했어. 이제 그만 참자. 쟤에게 정확히 보여주자. 오늘 저녁 그 애들이 저녁 먹으러 올 예정이야. 평소처럼 그 애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때. 그때가 바로 내 복수의 시작이 될 거야. 사실 나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야. 조용히 준비해온 게 있어. 그 애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기록해뒀거든.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애에게 정확히 보여줄 거야. 진짜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야.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야. 1시간 후면 그 애들이 올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오늘 밤 열릴 거야. 저녁 6시 운명의 시간. 딩동. 벨이 울렸어. 내 심장도 따라서 두근거렸지.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미소를 지어봤어.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 말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마자 그 애가 인사를 했어. 평소와 똑같이 건성으로 말이야. 하지만 오늘은 달라. 내가 달라졌거든. 아 수영아. 어서 와. 민수야 고생했어. 나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맞았어.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날 쳐다봤지만 그 애는 이미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 이제 시작이야. 내가 3년 동안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낼 때가 왔어. 첫 번째 카드 마이너스 기념일의 진실. 수영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는 그 애. 예상대로야. 아 그런데 말이야. 어제 박영희 언니가 크루즈 여행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부럽더라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참 잘해주는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그 애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어.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지. 어머니 그런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물론 그렇지. 나도 별로 바라는 게 없어. 그냥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잠시 침묵 긴장감 고조. 그리고 나는 준비해 둔 것을 꺼냈어. 달력이야. 아 수영아.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너 기억하고 있었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얼굴에 다 써 있었어. 아, 네 물론이죠. 며칠 남지 않았네요. 거짓말.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더 깊이 들어갔어. 그런데 말이야 작년에는 하루 늦게 축하해줘서 고마웠어. 그래도 기억해줘서 말이야. 두 번째 카드 마이너스 친정 vs 시댁의 불평등.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수영아 너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잘 지내고 계세요. 지난 주말에도 다녀왔어요. 아 그래? 좋겠다. 나는 우리 민수가 언제 시간 내서 나랑 어디 갈지 모르겠네. 그 애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 내가 뭘 하려는지 눈치채기 시작한 거야. 어머니 민수 오빠가 요즘 바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민수도 따라가는데 우리 집에 올 때는 항상 너만 오더라고.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 말이야.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있을 때만. 아 그래? 그럼 나한테는 따로 할 말이 없다는 거네? 그 애가 말문이 막혔어. 그때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지. 세 번째 카드 마이너스 결정적 증거. 민수야 잠깐 이리 와봐. 나는 미리 준비해 둔 것을 꺼냈어. 수영이의 SNS 스크린샷들이야. 이게 뭐니?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 내 아내가 내가 병원에 간 날 올린 사진이야. 친구들과 네일아트 받으러 간 거더라고. 충격적인 진실 공개. 수영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어머니 그건 뭐야? 나는 넘어져서 병원에 가는데 너는 네일아트 받으러 갔다고?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어.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 수영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그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는 괜찮으시다고 했잖아.
괜찮다고? 내가 언제 괜찮다고 했어? 갈등 폭발 직전. 그때 내가 준비해둔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 수영아,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는 녹음기를 켰어. 그 애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지. 진짜 시어머니가 너무 답답해.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솔직히 명절만 아니면 안 보고 싶어. 민수 오빠한테는 말 못하겠고. 방 안이 조용해졌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였지. 수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을 못하고 있었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 수영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 오빠, 그건 제가 힘들 때 한 말이에요. 힘들다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드디어야. 드디어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다 터뜨렸어. 그 애의 진짜 모습을 민수가 알게 됐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수영아,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차분하게 말했어.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거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3년 동안 나한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 그런데 그때 수영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라고. 알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거라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 상황에서 대들겠다는 거야? 수영아,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수영이는 멈추지 않았어. 어머니, 저도 그동안 참은 게 많아요. 제가 시어머니 뒷담화 한 거 녹음하셨다고요? 그럼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충격적 반전의 시작. 수영이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 어머니가 저 없을 때 민수 오빠한테 하신 말씀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못마땅한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가 우리 대화를 녹음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 제가 병원에 못 간 날 말씀하셨죠? 그날 어머니가 민수 오빠한테 전화하셔서 수영이는 와도 소용없으니까 내가 혼자 와라고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당황.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영아, 그건. 어머니, 저도 어머니만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갈등의 심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 내가 공격자였는데 갑자기 수영이가 맞받아치기 시작한 거야. 민수 오빠, 어머니가 평소에 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수영이가 자기 핸드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 민수야, 내 아내 정말 이상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어른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내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차라리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수의 분노 폭발.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 내가 그동안 본 적 없는 화난 표정이었지. 민수야,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엄마는 제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내가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 위기의 절정. 이제 됐어요. 수영이가 소리쳤어. 어머니, 저도 그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 알면서도 웃으며 인사하고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수영아, 진정해. 민수가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수영이는 멈추지 않았어. 민수 오빠, 저는 어머니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따로 살아요. 충격적인 선언. 뭐라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 이런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 수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영이는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어. 민수도 엄마, 오늘은 여기서 끝내요라고 하고는 아내를 따라 나갔지. 나는 혼자 남겨졌어. 텅 빈 집에서 말이야.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아들까지 잃어버릴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긴 건지 진 건지 모르겠어. 수영이의 가면을 벗겨냈지만 그 대신 내 아들을 잃었어. 전화기를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이제 어떻게 될까? 민수는 정말 수영이와 따로 살 건가? 아니면 나를 용서해 줄까? 그리고 수영이. 그 애가 보여준 또 다른 모습.
나만큼이나 치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며느리였어.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어. 내 복수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시어머니의 치밀한 복수는 예상치 못한 반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느리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3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 사흘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 수영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는 혼자 집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곱씹어보고 있었지.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영이에요. 수영이? 수영이가 왜 전화를 했을까? 수영아. 너 괜찮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너무 흥분해서 심한 말 했어요. 뭐라고? 사과를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그날 제가 보여드린 녹음 파일들 그거 전부 가짜였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맞대응한 거예요. 이럴 수가. 그럼 내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머니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 어머니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영아. 제가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어머니와 뭘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서먹서먹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생일이나 기념일을 자주 까먹었던 것도. 저희 집은 그런 걸 별로 안 챙기는 분위기여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싶어서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 이 애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수영아 너. 어머니 그날 제가 네일아트 받으러 간 것도 사실은 어머니 생신 선물로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상의하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제 친정 엄마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 되고 싶어요. 수영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항상 서먹서먹했어요. 친정 엄마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한테는 왠지 조심스럽고. 그제야 알겠더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야. 수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사실 저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어머니 다음 주 생신 때 깜짝 선물이 있어요. 박영희 이모님처럼 크루즈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실 민수 오빠가 그동안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민수가? 네, 오빠도 어머니와 제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함께 계획한 게 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준비했어요. 박영희 이모님, 김순자 이모님. 모두 초대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부러워하셨던 크루즈 여행도 내년 봄에 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예약했어요. 수영아. 너 정말로? 네, 그리고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은 꼭 어머니 안부 여쭤볼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외로우실 때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엄마 우리 왔어요. 민수와 수영이가 함께 들어왔어. 둘 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야.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연락 안 했어요. 민수야. 엄마 사실 수영이가 그동안 엄마 선물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엄마 수영이가 핸드폰만 본 거. 사실은 엄마 생신 선물 주문하느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가신 날도. 사실은 제가 수영이한테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다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어요. 수영이가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 그 손이 따뜻했어.
수영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정수가 너 며느리 진짜 효부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할 줄 몰랐어. 박영희 씨가 부러워하며 말했어. 수영이가 준비한 한정식 코스에 모든 친구들이 감탄했거든. 그리고 크루즈 여행까지 선물한다고? 우리 며느리도 본받아야겠어. 김순자 씨도 질투 섞인 칭찬을 했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됐어.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제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다가갔어. 수영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너 이미 충분히 좋은 며느리야. 내가 몰라봤던 거지. 그제야 깨달았어.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였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영이는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였는데 내가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야.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하는 거였어.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 수영이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나를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된 거야. 6개월 후 우리가 함께 떠난 크루즈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웃고 있어. 수영이가 내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진정한 복수는 사랑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이해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라며